이제 물의 이용곱 상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봤고, 그리고 이제 중성일 때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같고, 뭐 시면 7승이다. 뭐 여기까지 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상하연계 일반적인 성질을 배웠잖아요. 수용액의 액성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일단 맹물이에요, 맹물. 증류수예요. 자, 증류수가 산성이 된대. 그럼 증류수가 산성으로 변할 때는 아주 쉬운 거야. 산을 첨가하면 산성이 되겠지. 알았지? 산을 첨가해 산성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증류수를 가만히 냅두면 그냥 중성인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 그러니까 이걸 H3O 플러스라고 그러죠? 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커져요. 알겠지? 자, 그런데 모든 수용액은 어떤 수용액이든 간에 위에 있는 물의 이온곱 상수가 있잖아요. 얘네들. 얘네들의 곱은 항상 같대 안 같대? 같대면서 몇 승으로? 10은 14승으로 똑같대면서. 알겠지? 그러면 H 플러스가 10한 7승보다 커지면은 얘가 커지면 얘는 오토매틱으로 작아지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OH-의 농도는 심하게 7승보다 어떻게 되면 작아지는 거죠. 자, 염기성. 자, 염기성이 되려면은 요번에는 뭘 집어넣어야 염기를 집어넣는 거야. 알았지? 맹물에다 염기를 집어넣는 거야. 자, 그래서 염기를 첨가했을 때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OH-의 농도가 심한 7승보다 커져야죠. 그지? 얘가 심한 7승보다 커져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OH-의 농도가 커지면 H 플러스는 줄어들어야 되겠죠? 예, 뭐보다? 10의 7승보다. 그래서 H3O 플러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용액은 중성이든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 농도의 곱은 10의 14승으로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일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수용액에서의 액성입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수용액의 액성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H 플러스의 농도나 OH의 농도를 가지고 판단해 주는데, 자, 근데 이제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 농도가 말이야, 뭐 생각하는 것처럼 뭐 10, 20, 30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 알았지? 뭐 이렇게 나와요. 1.2 곱하기 10 마이너스 뭐 5승, 뭐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뭐 7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농도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H 플러스가 많은 걸 이제 뭐 산성도가 높다라고 하기엔 불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덴마크의 화학자인 쇠렌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러지 말고 H 플러스의 농도가 있으면 H 플러스의 농도를 역수로 취한 다음에 음? 여기다가 상형 로그를 붙여서 나타내 주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pH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 로그는 사실 뭐 고2 때 배우긴 하지만 여러분이 선행을 다 했을 거니까. 그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농도라고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되게 이제 편리해지는 거지. 근데 이 pH를 이제 흔히 산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봤던 아, 산의 세기. 아, 산의 세기는 안 했구나. 산의 종류만 보고. 자, 산의 세기를 좀 보고 지금 pH를 갖다 연결해서 선생님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산의 세기를 안 했군요. 잠깐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산의 종류까지는 봤고요. 그죠? 근데 산의 세기에 따른 종류를 또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산의 세기를 좀 볼게요. 산염기의 세기. 자, 산염기 세기를 갖다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있냐면 이온화도라고 있어요. 자, 이온화도 알파는 일단 뭐 사전적인 의미는 용해된 전해질의 몰수하고요. 몰수 분해. 자, 이온화된 전해질의 몰수. 알지? 용해된 전해질의 몰수분의 이온화된 전해질의 몰수를 이온화도라 그래요. 예를 들면 자, HCl이 있어. 얘는 H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되는 애거든. 근데 이제 물에 잘 녹아 염산이 염화수소가. 얘가 1000개가 물에 녹았어. 녹자마자 없어요. 얘 1000개가 되고 얘가 1000개 돼서 이온을 2000개를 내놓는 거야.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온화도가 얼마가 되냐면 1000분의 1000이니까 1이 되는 거죠. 자, 1000개를 녹였더니 1000개 다 이온화했으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아, 알겠죠? 그 다음,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세트산이거든요. 그지? 아세트산이면 얘를 1000개 집어넣으면 1000개가 잘 녹아요. 그게 식초거든. 그러니까 식초는 맑은 수용액이잖아. 그러니까 식초가 맑은 수용액이라는 얘기는 이 아세트산이 물에 잘 녹는다는 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1000개가 녹았는데 10개, 10개가 나오고 990개는 이 상태로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때 이온화도는 얼마가 되냐면 자, 1000개가 녹았는데 몇 개만 이온화했어? 10개만 이온화했지. 그지? 그 10개만 이온화했으니까 얼마가 되냐면 0.01이 돼. 이런 걸 이온화도라고. 알겠어요? 응? 자, 그래서 이 이온화도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0보다 커요. 근데 1보다는 같거나 작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0일 때가 뭐냐면 비전해질인 거야. 그러니까 전해질은 이온화도가 무조건 0보다 큰 값을 나타내 주는 거야.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온화도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이온화도에 따라서 이온화도가 클수록 산의 세기가 크던가 또는 염기의 세기가 크던가. 자, 둘 중에 하나야. 이온화도가 클 때 산의 세기가 크던가 혹은 염기의 세기가 크던가.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이온화도에 따라서 산의 세기와 염기의 세기가 결정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뭐 몇 가지 산들을 좀 볼게요. 두 번째는 자, 산의 세기에 따라서 산은 강산이 있어요. 강산. 자, 강산은 어떤 애 있냐면 HCl,
HNO3, 그다음에 H2SO4.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강산은 이온화도를 뭐라고 놓냐면 1이라고 나와요. 알았어? 1. 자, 그래서 HCl, HNO3, H2SO4. 이게 이제 3대 강산이에요. 자, 약산이 있어요. 약산이 있는데 약산은 이온화도가 1보다 작을 때가 약산입니다. 이거 작을 때. 그래서 이제 약산 중에 뭐 HF 같은 애들이 약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CH3, COH. 아세트산. 이게 대표적인 약산이에요. 그 밖에 약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류를 기억해야 되냐. 근데 뭐 여기 화학원에서 안 나와요. 하지만 이런 애들의 이온화도가 1이라는 것. 이건 중요합니다. 대부분 나오는 산들은 전부 다 강산이 나옵니다. 약산은 문제에서 나올 수가 없어. 화학원에선. 그래서 강산 100% 이온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강염기가 있겠죠. 자, 강염기는 NaOH, 그 다음에 KOH, 그 다음에는 CaOH2. 자,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이렇게가 강염기. 자, 그리고 약염기. 자, 여기는 뭐 암모니아 같은 애들이 약염기고요. 그다음 뭐 MgOH2, 뭐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이 약염기. 자, 그러면 이때 강염기가 이온화도가 1이고요. 약염기는 이온화도가 1보다 작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때도 강염기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강염기. 자, 그래서 강산하고 강염기, 강산하고 강염기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산하고 염기야. 사실은 나머지 약산화는 구분하는 문제가 내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나오기에는 약산에 대한 공부를 화학원에서 안 합니다. 잘. 네? 그런 걸 이제 산의 세기 정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pH라는 개념을 할 텐데 이 pH는 금방 배웠던 산의 세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산의 세기하고는 조금 그 개념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알았지? 자, 봐봐. 자, 우리 이제 그 뉴스에서 보면 염산 테러 같은 거 하죠. 염산 테러. 응? 그 염산 염산 테러가 왜 나오냐면 이 염산이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요즘은 구할 수는 없지만 뭐 시골 같은 데 가면 염산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도시는 염산 안 팔아요. 약국에. 그럼 염산을 사와. 그럼 이제 여기 되게 위험하거든. 손가락 집어넣으면 진짜 뼈만 나와. 알았어? 뼈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걸 알고 있는 한 여학생이 혹은 남학생이 이제 애인이 있는데 어제 헤어진 애인이 오늘 새로운 애인을 데리고 수영장을 간 거야. 이걸 봤지? 그지? 그래서 이제 염산 한 컵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수영할 때 여기다 염산 한 컵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수영하는 이 사람이 나올 때 뼈만 나오나? 아니야. 아무 변화 없어. 아무 변화 없어. 자, 어디다가 한 컵을 집어넣었다 그랬지? 수영장 물에다가. 수영장 물에 염산이 들어간 거란 말이다. 그지? 그럼 이건 역시 강산이야. 그런데 이거에 의해서 나타난 H 플러스의 농도가 매우 작거든요. 왜? 물이 훨씬 많으니까. 거의 맹물이겠지. 그지? 근데 이거는 자, 약국에서 한 염산이야. 농도가 진하잖아. 그지? 자, 이 경우나 모두 얘 세기는 센 산이에요. 아주 강산이야. 그런데 H 플러스의 농도에 따라서 얘가 크니까 위험하고 얘가 작으니까 위험하지 않고. 그게 바로 산성도라는 뜻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pH는 이와 같이 산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산성도가 H 플러스 농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하다못해 여러분이 먹는 식초에 아세트산이 있어요. 자, 이 아세트산은 3에서 4% 수용액이에요. 따라서 농도가 매우 작은 용액이야. 근데 이 아세트산이 농도가 매우 진한 상태가 돼버리면 그마저도 굉장히 위험한 산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 주게 되는 겁니다. H 플러스 농도에 따라서. 근데 그 H 플러스의 농도가 뭐 딱 떨어지는 값들이 아니기 때문에 로그를 씌우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를 씌우게 되면 뭐 1.2니 뭐 5.6이니 뭐 3이니 4니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그런 방법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헷갈려. 어떻게 헷갈리냐면 이렇게 헷갈려. 자, H 플러스의 농도가 크면은 pH는 작아요. 알았지? H 플러스의 농도가 크면 pH가 작고 그 다음에 H 플러스의 농도가 작으면 pH가 큰 거야. 요거가 헷갈리지? 맞지? 응? H 플러스 농도가 크면 pH가 작고 H 플러스 농도가 작으면 pH가 크다. 요게 헷갈려. 크면 작아지고 작으면 커지고. 이것만 안 헷갈리면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되게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용되어지죠. 자, 먼저 pOH도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OH 마이너스 농도를 대입하면 이게 pOH가 됩니다. 알겠지? 자,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농도가 되는 거고 pOH는 마이너스 로그의 OH 마이너스 농도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수용액에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이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이거 변하지 않죠? 그제? 다음 여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라고. 그제?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농도, 마이너스 로그의 OH 마이너스 농도는 각각 뭐가 되겠니? pH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OH가 되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14승은 14가 될 거야. 왜 이렇게 되는 줄 알겠어?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값은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곱은 10의 14승이라는 거 하나 하고요. 자, 그 다음에 H 플러스 OH 마이너스 pH와 pOH 합은 14라는 게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그 얘기했던 중성부터. 자, 중성이 뭐였냐면 H 플러스의 농도하고 OH 마이너스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일 때가 중성이야. 산성. 자, C1 7승보다 클 때가 산성이고, 그제? OH-는 C1 7승보다 작을 때. 염기성. H 플러스의 농도는 C1 7승보다 작고요. OH- 농도가 C1 컸을 때가 염기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용액에서 수용액이라면 H 플러스의 농도하고요. OH-의 OH-의 농도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10의 마이너스 14승. 자, 그러면
이 전체 항에다가 마이너스 록을 취해오란 말이야. 마이너스 록을 취해요. 알았죠? 자, 그렇게 취하게 되면 여기 pH가 될 것이고 여기도 pH가 되고 여긴 pH가 될 거 아니야? 가운데는 7, 그다음에 여기는 POH 되고 POH 되고 POH가 됐는데 여기 어차피 pH, POH가 7이 돼야 돼. 지금 여기는 부등호가 반대가 돼. 반대 이렇게 돼야죠. 그죠? 마이너스 로그를 취했으니까 부등호가 반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용액이든 뭐는 적용된대. pH와 POH의 합은 얼마다? 14라는 게 적용이 된다면서. 근데 pH, POH를 매번 따로따로 따질 필요가 없잖아. 하나만 따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은 pH를 가지고 액성 많이 판단하죠. pH가 7일 때는 중성.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으로 판단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pH라 그러면 pH가 7일 때가 중성이잖아. 그지? 그럼 7보다 작으면 산성. 뭐 산성 보니까는 뭐 우유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위 있잖아 위에. 위가 어디쯤 들어가냐면 이쯤 들어가. 1에서 2 정도일 거야 이게. 위에. 위가 산성도가 굉장히 큰 거죠. 알았죠? 그다음에 염기성. 뭐 베이킹 파우더라든가 살균제 다음에 염기성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pH를 측정해 줄 때는 우리 지시약은 뒤에서 볼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지시약 아까 뭐 우리 지난 시간 리트머스 같은 게 지시약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지시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험지라든가 pH 미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시험지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애들이야. 이런 애들이 시험지가 되고요. pH 미터는 이제 뭐 전기화학적으로 이 전기 정도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pH를 갖다가 측정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pH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뭐 방법 요 세 가지만 알아보면 돼. 시험지라든가 pH 미터. 근데 우리는 방법을 물어보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pH 구하라 그러죠. 문제 내에서. 그러니까 pH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쉬운 것부터. 자, 0.01몰 농도 HCl의 pH 구하래요. 이게 강산이거든요. 강산이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때 이 강산의 H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가 되냐면 물질의 몰농도인 0.01 몰농도에 해당해요. 알겠지? 0.01 몰농도. 자, 그렇다면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농도로 나타내 주는데요. 자, 여기 이제 H 플러스 농도가 있어요. 자, 그럼 이 H 플러스 농도는 몇 몰 농도래? 0.01 몰 농도랍니다. 알겠지? 0.01 몰 농도. 그럼 0.01 몰 농도에 0.01을 대입하게 되면 pH가 얼마 나오냐면요. pH가 이렇게 2가 나와요. 알았지? 됐나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예,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pH는 2이다. 자,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자, 또 해보자.
농도가 좀 올라갔네요. 0.05 몰름도. 그러면은 이거야. 그지? 그럼 pH는 이렇게 돼. 그만 줘라. 이렇게 줘라. 자, 여기다가 이제 H 플러스 농도에서 뭘 대입하면 되는 거냐면 당연히 0.05 대입하면 되겠지? 그죠? 0.05를 대입. 자, 0.05 대입하면 뭐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고요? 뭘 알면 될까요, 여러분? 시끄러워요? 뭐를 알면 구할 수 있나요? 그게 문제예요. 뭘 알아야 될까? 로그 2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그지? 로그 2를 알면 되겠지. 로그 2가, 로그 2가 0.3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거. 그럼 풀 수 있겠어요? 얼마 나와요? 음, 얼마 나와? 계산하라고. 1점, 1.3? 1.3 나오면 돼. 맞아요? 맞겠지. 0.05는 분수로 20분의 1이잖아. 맞지? 20분의 1이면 20분의 1이 2분의 1 곱하기 10에서 1승이잖니. 그지? 그러니까 1.3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있나요? 자, 또 해볼까요? 할 게 많아. 자, 졸지 말고 빨리 풀어봐봐.
NaOH 4g을 녹인 수용액 200ml에 pH를 구하래요. 왜 없어요? 얼마 나와요? 그래 봤어? 자, 지금 산하다가 갑자기 연기로 넘어왔지. 그지? 응. 일단 뭐부터 구해야 되니? 무조건 NaOH의 농도부터 구해야지 뭐. 맞죠? 예. 그럼 NaOH 화학식량은 40. 주어줘야 돼. 근데 이거는 앞에서 많이 얘기했잖아. 주어줘야 걱정하지 마라. 응. 자, 그러면 자, 그럼 NaOH는 200ml가 몇 리터가 되면 0.2리터예요. 0.2리터. 자, 그럼 0.2리터에 4g이니까 4g이면 여기를 40으로 나눠주면 요만큼이 몰수가 되겠죠. 0.1몰. 자,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면 0.5몰 농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2분의 1몰 농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2분의 1몰 농도니까 OH- 농도를 통해서 POH를 먼저 구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로그의 OH-의 농도가 되고 여기다가 이제 뭐를 집어넣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걸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0.3이 나와요. 알았지? 그러면 pH는 14에서 빼기 pH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0.3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13.7이 계산이 돼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알았어요. 13.7이 결국 pH가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강산과 강연기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 안 해도 돼. 로그 계산만 잘하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 안에서는 이게 숫자로 안 나와. 막 문자로 해서 나와. 알았지? 뭐 pH가 x인데 x인데 이제 pOH가 얼마니 이렇게는 안 나오고 얘가 x일 때
OH 마이너스 농도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플러스의 부호들이 막 헷갈리겠지. 쉽지만은 않겠죠. 됐나요? 자, 다른 문제 좀 볼게요. 이번에는 자, pH가 2인 HCl 수용액에 물을 첨가해서 100ml를 만들었대. 이 수용액의 pH는 얼마인가?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pH가 2래요. 그러면 농도부터 얘기할게. 농도는 1ml든 2ml든 H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가 되니? 0.01 몰 농도가 될 것이고요. 맞죠? 그럼 여기 이제 물어볼 때 pH가 2인 HCl에 H 플러스 농도만 물어보진 않고 몰수를 물어봐. 그러면 몰수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자, 농도는 구했지. 그지? 자, 농도하고 부피를 곱한 값은 뭐야? 그게 몰수야, 용질의 몰수. 용액의 농도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우지 않았어요? 그지? 그걸 적용해야지. 자, 농도는,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를 우리가 몰 농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몰 농도와 부피를 알고 있으면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단위야, 단위. 알았지? 얘가 미리리터잖아. 그러니까 시험하에 삼성을 고려해야 되겠지. 그러면 H 플러스의 몰수 몇 몰이에요? 이렇게 곱하면 0.01 미리몰이 나와. 0.01 미리몰. 미리가 계속 따라가는 거지. 자, 미리몰 내가 처음 썼네요. 이제 앞으로 제일 많이 쓸 단위가 미리몰이야. 그러면 미리는 얼마지? 얘들아, 미리가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3승인 건 알아요? 그러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5승몰이 되네. 그리고 pH는 2. 됐지? 이제 자, 그런데 1ml래요? 그럼 1ml를 얼마로 했죠? 100으로 100배 했죠? 물을 집어넣어서. 그럼 농도 몇 배가 돼? 농도는 100분의 1배가 되는 거지. 그럼 100분의 1배 된다는 얘기는 H 플러스의 몰 농도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0에 마이너스 4승 몰 농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됐죠? 자, 그러더라도 이 H 플러스의 몰수에는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변화 없어야죠. 아니, 농도가 바뀐 거지 몰수가 바뀌진 않잖아. 얘는 역시 C-5은 몰이 되는 겁니다. 자, pH가 얼마가 돼요? 4가 되지.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농도니까 pH가 4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좋아. 그럼 이제 pOH도 한번 여기다 써보자. 자, pOH는 12고요. 여기에 pOH는 얼마가 돼요? 10이 돼야죠. 왜냐하면 2에 더해서 항상 14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이런 거네. H 플러스의 농도가 100분의 1로 감소하면 pH는 이만큼 커지고 pOH는 이만큼 작아지네. 반대는 어떻게 될까? H 플러스의 농도가 100배가 되면 pH는 이만큼 작아지고 pOH는 커지겠지. 이만큼. 알겠지? 그 기준이 10배냐, 100배냐, 1000배냐, 10분의 1배냐, 100분의 1배냐, 1000분의 1배냐 이 뜻이야. 아셨어요? 자,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가 커지면 10배 될 때마다 pH는 1만큼 작아지고 pOH는 커진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얘가 거꾸로 되면 거꾸로 될 거 아니야, 화살표가. 그지? 이게 OH-로 바뀌어도 화살표는 어떻게 될까? 반대로 돼, 반대로. 그러니까 OH- 농도가 크면은 pH는 커지고 pOH는 작아진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란 말이야. 뭔가 바뀌면 화살표가 반대가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화살표가 바뀌어도 바뀌고요. 얘가 바뀌어도 화살표가 바뀌는 거야. 알았지? 자, 봐. 자, 10배 차이 날 때마다 1만큼 차이 나. 그럼 H 플러스 농도가 1000분의 1 됐어. pH는 얼마만큼 어떻게 돼요? 3만큼 커져요. 그 다음에 pOH는 3만큼 작아져요. 자, H 플러스의 농도가 10배가 됐어. 그러면 pH는 그렇죠. pOH는 자, 이번에는 H 플러스 농도가 1000분의 1배가 됐어요. 그럼 pH는 3만큼 커지고 pOH는 작아지고. 자, 연습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제 4번 굉장히 중요해. 알았지? 자, 다시 정리해보면, 자, pH를 이용해서 H8의 농도를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지만, 몰수를 계산하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농도와 몰수는, 이건 몰농도고요. 밑에는 몰수죠. 절대로 다른 말입니다. 알았어? 당연히 같을 수가 없지. 몰농도와 몰수니까. 알았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몰농도 물어볼 수도 있고 몰수도 물어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됐나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줄어.
남학생이 아프대. 아파서 죽은 건지 졸았나 봐. 자, 이어서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금방 봤던 게 희석이에요, 희석. 알았지? 물 킨 거잖아, 그지? 이제 이런 거네요. pH가 6인 HCl 수용액이 있고 그걸 100배 희석했대요. 자, 100배 희석한다는 얘기는 농도를 100분의 1배를 한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농도를 100분의 1배를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되면 pH가 6이니까 이제 H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가 되냐면 10에 마이너스 6승 몰 농도가 돼요. 맞죠? 그럼 내가 100배 해석한다는 얘기는 농도를 몇 배 한다는 얘기야? 농도를 100분의 1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가 되나요? 10에 마이너스 8승 몰 농도가 되는 거죠? 맞죠? 그지? 그러면 pH가 여기선 6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되니? 어, 그런데 놀랍게도 절대로 이런 일은 안 생깁니다.
어떤 일은 안 생기냐면 pH가 8이 되는 일은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잘 봐. 순수한 물일 경우는 순수한 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용액이라 할지라도 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물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뭐라냐면 자동 이온을 한다고. 이때 나오는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죠? 염산의 농도가 아무리 묽혀진다 하더라도 이건 있다고 물 안에. 그러니까 pH가 7보다 커질 일은 절대 없는 거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 있던 애가 있다. 원래 있던 애가. 얘가 아무리 많이 작아도 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7보다는 커질 수는 없어요. 이게 희석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돼요. 알겠어요? 자, 따라서 희석이에요. 산이 있어요. 산. 산성이야. 그럼 산성일 때 희석을 하잖아. 그지? 자, 희석을 하게 되면 pH가 7까지 갑니다. 7에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7보다 커질 수는 없어. 다음 염기성이면 pH가 역시 마찬가지 희석을 했을 때는 희석을 하게 되면 pH가 7보다 커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7보다 작아질 수는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산은 아무리 많이 희석해도 pH가 7에 가까워지고 염기는 아무리 많이 희석해도 pH가 또 마찬가지 7에 가까워질 뿐이야. 결코 산성이나 염기성이 액성이 바뀔 수는 없는 거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희석 굉장히 실수하기 쉬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반드시 체크해 뒀다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pH에 관한 얘기들을 제가 여기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물의 자동항 이온화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pH에 관한 문제들이.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좀 풀어와야 되겠다. 그지? 맞죠? 풀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가연기의 성질과 뭐 정의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상가연기의 성질은, 자, 우리가 앞에서 먼저 정리를 했었죠. 확인만 하고 갈게요. 자, 산성이다. 자, 공통적인 성질은 신맛이 난다. 했죠? 금속과 반응은 수기체가 나온다. 탄산, 칼슘과 같은 탄산염과 반응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온다. 그리고 얘들은 모두 전기가 통하는 전해질이다. 이렇게 했었고요. 염기. 염기는 쓴맛이 난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미끌거린다. 페노프탈렌을 붉게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전해질이다. 그래서 산성이 나타나는 이온은 뭐 때문에? 공통적으로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염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OH 마이너스 때문이다라는 얘기 했을 겁니다. 그럼 이 산과 염기에서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 실험이 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다음 페이지. 실험이 있어. 자, 이 실험을 우리가 확인하기에 앞서서 일단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산과 염기를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는데 첫 번째 그 정의를 아레니오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레니오스 정의를 내렸는데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염기의 정의와 똑같아요. 뭐냐면 아레니오스는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했고요. 수용액에서 OH-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했어요.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HA라는 일반적인 화학식을 통해서
H 플러스 이온화되는 거 알 수 있고 나머지 HCl, H2SO4 이런 식으로 이온화하죠. 알았죠? 자, 아레니우스 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염기의 정의야. OH-를 내놓는 물질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염기는 이와 같이 수산화 이온을 공통적으로 내놓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이 결국은 H 플러스 OH-에서 나타난다는 거지. 어디에선? 아레니우스 정의에서는. 그러면 실험을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이 실험은 뭐냐면 산성이 H 플러스 때문인지 아니면 염기성이 OH- 때문인지를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거야. 자, 이건 여러분들 2학기 내신 과정에 나오는 통합과학에도 나오는 실험이야. 자,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그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요. 여기다가 HCl을 적신 C를 갖다 놓은 거죠. 그러면 H 플러스는 어디로 움직이냐면 H 플러스는 당연히 양이온이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극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 Cl 마이너스로 움직이죠. 그럼 H 플러스가 이동하면서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뭐로 바꾸냐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바꿔요. 알겠죠? 바꾸게 되고 그러면 이 H 플러스 양이온인 H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붉은색으로 바뀌면서 다시 말하면 산성임을 확인하는 거죠. CL-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얘도 움직이는데 안 보여 눈에 움직이지 안 움직이는지. 근데 H 플러스는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니까 알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염기성. 여기서 OH- 때문이라고 했죠. OH- 때문인데 이때 이제 붉은색 리튬 종이에다가 NaOH를 적신 C를 갖다 놓으면 Na 플러스는 일로 움직여요. 근데 뭐 영향을 주지 않고 OH-가 플러스 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동을 하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변하는 건 어느 쪽이겠니? 이쪽이 푸른색으로 변하겠지. 알겠지? 자, 푸른색으로 변한다. 자, 그렇게 되면 푸른색을 변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플러스 극 쪽이에요. 그래서 OH- 음이온이 결국은 염기성을 나타내주는 이온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실험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레니우스 정의는 이렇게 수용액상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느냐, OH를 내놓느냐.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데 한계가 좀 있어요. 한계. 한계가 뭐냐면은,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이자 뭐 가장 중요한 한계는 이 아레니우스 정의는 어디에서만 용매가 물인 수용액에서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수용액. 그러니까 용매가 물이 아닌 경우는 적용이 안 돼. 알았지? 그러면 용매가 물인 경우가 그렇게 큰 한계냐? 뭐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과정에 전부 다 물에 녹으니까. 알았지? 그런데 실제로 화학 전체에서는 용매가 녹이는 물질인 용매가 물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RM 정의는 이제 수용액에서만 한정되기 때문에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른 한계가 뭐냐면 이런 한계가 있어요. 앞에서 암모니아를 내가 염기라고 놨었어. 이 암모니아는 수용액상에서 이렇게 이온화를 해요. NH4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온합니다. 그럼 OH 마이너스 내놨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염기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왜 그러냐면은 아레니우스 염기는 지가 가지고 있다가 내놔야 돼.
알겠지? 이런 게 진짜 한계야. 지가 가지고 있다가 내놓는 물질이 이어지면 아레니우스 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은 암모니아 같은 애들은 안 되고 여기 보세요. 이런 물질들. 자, 이런 물질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수산화물이라고 해요. 수산화물. 그러니까 수산화물이라고 한다면 OH-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물질을 수산화물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수산화물만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 알겠죠? 이런 것들의 한계. 자, 그러면 지금 아레니우스 염기로 정의를 못 내리던 암모니아는 다른 정의로는 염기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입니다. 봅시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 사람 이름이에요. 브랜스테드 로우리. 자, 먼저 산이다. 자, 산이라고 하면은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염기는 H 플러스 받는 물질이래. 음. 이게 H 플러스가 어떤 애냐면 수소 이온이잖아.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지? 근데 수소는 원자가 양성자 한 개하고 전자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간 게 H 플러스야. 맞지? 그럼 뭐만 남니? 양성자만 남네. 그러니까 이 수소 이온의 또 다른 이름이 양성자예요. 그래서 양성자를 내놓는 애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산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양성자를 받는 애들을 가리켜서 염기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이게 양성자가 프로톤이야. 그래서 산은 프로톤 도너, 염기는 프로톤 억셉터라고 해요. 알았지? 프로톤 도너, 프로톤 억셉터.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까? 염화수소가 물과 반응했을 때, 자, H 플러스를 누가 주냐면, H 플러스를 HCl이 H2한테 H 플러스 주죠? 그지? 그러니까 주는 애는 산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산이 되는 거고, 얘는 염기가 되는 거고. 자, 이때 화살표를 한쪽으로 썼는데, 사실은 이렇게 두 쪽, 이렇게 양쪽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여기서 여기로, 난리를 치면 자,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여기서 여기로 뭐가 가냐면 H 플러스 가요. 알았죠? H3O 플러스가 H 플러스를 Cl 마이너스 주는 거지. Cl 마이너스한테. 그럼 역반응일 때는 얘가 뭐가 돼? 산이 되고 얘는 염기가 되는 거야. 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요번에 암모니아네요. 음. 그러면 정반응이 진행할 때 이쪽에 있는 애가 얘한테 뭘 줬냐면 H 플러스 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H2가 뭐로 쓰였냐면 산으로 쓰였고 암모니아는 바뀌니까 염기로 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아레니오 정의에서 정의 못 내리는 암모니아를 염기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됐네.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서. 자, 이렇게 생성된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있는데 자, 그러면 NH4 플러스에서 이제 역반응을 진행할 때 역반응 진행합니다. 자, 이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NH4 플러스에서 OH 마이너스로 얘가 또 옮겨가요. 그러면 NH4 플러스는 뭐가 되냐면 산이 되는 거고 OH 마이너스는 염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물과 반응한 것이 아니라 염화수소하고 암모니아가 반응할 때. 뭐냐면 염산과 암모니아수를 섞었을 때야. 자, 그러면 보세요. 정반을 진행할 때 H 플러스는 HCl이 암모니아한테 줬죠. 그래서 얘가 NH4 플러스가 됐잖아. 그럼 얘는 산이 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여기서 염기로 쓰인 거고요. 역반응을 봐요. 역반응.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암모늄 이온에서 NH4 플러스 이온에서 Cl-로 또 H 플러스 가겠지. 그러면 암모늄 이온은 암모니아가 되고 Cl-는 HCl, 염화수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NH4 플러스는 뭐로 쓰였어? 산으로 쓰였고 얘는 염기로 쓰는 거야. 자, 산양의 정의 알겠어요? 응?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이 반응을 딱 보니까 여기 보면 H2 한번 보세요. H2. H2는 여기서 뭐로 쓰였어요? 염기로 쓰였죠. 근데 여기는 뭐로 쓰였죠? 산으로 쓰였네. 똑같은 물질이야. 똑같은 물질인데 어떨 때는 염기로 쓰고 어떨 때는 산으로 썼지. 이제 자, 그래서 이와 같이 H 플러스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양쪽성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양쪽성 물질은 반응에 따라 산으로 적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적용할 수 있는 물질을 양쪽성이라고 부르고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도 받을 수도 있는 물질을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런 걸 양쪽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H2가 있는데 이거 말고 HCO3 마이너스 양쪽성이에요. 얘들의 양쪽성을 좀 보여줄게요, 제가. 자, 보세요. 탄산수소이온이거든. HCO3 마이너스. 그럼 얘는 H2CO3가 되면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알았지? 그럼 봐. 위의 반응, 맨 위의 반응은 여기서 여기로, 아니다. 여기서 여기로 H 플러스 간 거지. 그지? 그 위에서 탄산수소 이온은 뭐로 쓰였어요? 염기. 받은 거니까, 받은 거니까. 알았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반응은 정반응이 진행할 때 H 플러스가 이렇게 갔어요. 그럼 얘는 뭐로 쓰였냐면 얘는 산으로 쓰인 거예요. 물론 물은 이 반응에서도 양쪽성이죠. 얘 산이고 얘는 염기가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HCO3-를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양쪽성 물질 뭔지 아시겠죠? 물이라든가 탄산수소 이온 같은 애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다음 지금 이제 그 산과 염기를 정의를 내린 반응식을 보게 되면 이 반응식에 있는 산과 염기들이 짝이 좀 있어요. 짝꿍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HCl이 있어. HCl이 H 플러스 이르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얘가 되죠. 그렇지. 이런 형태들을 짝이라 그래. 짝산, 짝염기. 이게 짝관계예요. 그 다음에 여기 H2가 있죠. 자, H2가 있으면 H2하고 H3O 플러스 얘네들. 얘네들이 또 무슨 관계냐면 짝관계예요. 알겠죠? 자, 또 H2가 있어. 얘랑
얘는. 자, 둘이 무슨 관계냐면 짝관계 있고 암모니아하고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 얘들이 또 짝관계로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짝 찾을 수 있겠나 보자. 그럼 이제 요번엔 너희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HCl의 짝 염기 뭐죠? 그렇죠. Cl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의 짝산은 NH4 플러스. 얘들이 서로 짝관계입니다. 그래서 짝산 짝염기를 찾는 문제들 당연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짝산 짝염기. 양쪽성 물질보다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서는 짝산 짝염기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그림 잘 봐도록 하세요. 그럼 정의를 몇 가지 배웠냐면 두 가지 배웠어. 아레니우스 정의,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 근데 얘들로도 이제 정의를 못 내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 텐데 루이스 정의라고 있어. 루이스 정의는 산은 구조상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 염기가 있어요.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물질. 자, 비공유 전자쌍은 뭐냐면 다른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그러한 전자를 뜻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뭐 보여주면 되죠. 일단 보세요. 이게 CaO가 있거든. 산화칼슘, 이산화탄소가 있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하면 CaCO3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산염기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아레니우스라든가 아레니우스 정의라든가 브랜스테 로리 정의에서는 이런 반응들을 산염기 반응으로 정의를 못 내려줘. 어떤 게 산인지 어떤 게 염기인지. 알았어? 이럴 때 이제 쓰는 게 루이스 정의예요. 자, 봐봐. 자, 산화칼슘이 칼슘하고 산화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온결합 물질이야. 그러면 이제 산화이온을 제가 이제 루이스 구조로 그려드릴게요. 비공유 전자쌍이. 자, 이렇게 찍히고요. 얘가 E-예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자, 이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생성된 게 이렇게 되거든요. CO3 E-. CO3 E-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화학 원에서는 3단원에서 이런 거 배워요. 구조를 제가 알려드린 건데, 자, 그럼 잘 봐봐. 산화이온이 이산화탄소랑 반응해서 이와 같은 CO3 E-를 만들거든. 만들 때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있죠? 얘가 여기에 결합해 버립니다. 탄소에.
자,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이 결합했으니까 산소가 몇 개 결합한 거예요? 세 개가 결합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산화칼슘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을 준원해야. 그러니까 얘는 루이스 정의에서는 뭐로 정의하는 거죠? 염기. 자,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은 루이스 정의에서는 산으로 정의 내려져요. 아셨죠? 그러니까 루이스 정의는 브랜스테 로리 정의에서 정의를 못 내려주는 그러한 물질을 정의 내릴 때 유용하게 쓰겠네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어, 자, 가수가 이제 뭐냐면은 가수가 숫자 1가산이냐 2가산이냐 3가산이냐에 따라서 가수가 결정이 돼. 그리고 이건 뭐냐면 분자 하나가 H를 몇 개 내놓느냐에 따라서 가수가 결정되는 거야. 이런 애들 HCl, HNO3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1가산이에요. H를 하나씩 내놓는데 2가산의 대표적인 게 H2, SO4 같은 애들이 2가산이죠. 그러니까 분자 하나가 H 플러스를 두 개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가 H3PO4가 있어요. H3PO4는 3가산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H를 3개를 내놓을 수 있으니까. 어, 어, 어. 자, 가수가 뭔지 알겠어? 이런 걸 가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수를 N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 그 몰수하고 많이 헷갈리더라고. 그 다음 염기도 그렇게 했다, 그지? 염기도 일가 염기가 있는 반면에 이가 염기도 있고, 그다음에 삼가 염기도 있어요. 자, 일가 염기. 얘는 OH-를 하나 내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NaOH 같은, KOH 같은 이런 애들은 이제 일가 염기예요. 이가 염기는 CaOH2 같은 애들이 이가 염기입니다. 삼가는 3개 내놓겠죠? 그죠? 3개 내놓으니까 얘는 AlOH3를 삼가 염기로. 자, 가수 알겠어요? 서연이 오면 하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라 진도가 팍팍 나가죠.
올 때마다 퍽퍽 나온다. 하루라도 빠지면은 진도가 푹 나가 있어. 동영상 매번 올리니까 뭐 그런 경우 있으면 좀 빠르다 싶으면 다시 보세요. 음. 그 유튜브를 구독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려 14명이나 있더라. 되게 신기하고 그걸 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은 구독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그냥 카페에 있으니까 바로 보잖아. 근데 어떻게 14명이나 구독을 했어. 구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많이 이제 불어나가 내가 돈을 받아. 돈을 받으면 이게 다 내 책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저작권법에 들어가. 내 책으로 했으면 상관없어. 내가 돈을 받아도. 근데 자료가 딴 교재면은 돈을 받으면 안 돼. 너 왜 돈 받아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애들 있다. 그런 애들만 파파라치가 따로 있어. 그 콘텐츠 딱 봐가지고 이거 저작권 유예되는 콘텐츠야? 그러면 이제 해가 신고해. 그럼 그것이 파파라치한테 돈을 준대. 저작권 협회에서. 진짜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 꽤 번대. 한 달에 한 돈천씩 버는 애들도 있대. 그 신고만 해가지고. 맨날 그거 뒤지고 있을 거야. 걔들 얼마나 인생이 그렇게 재미가 없을까? 좀 나쁜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수에 따른 상향기는 이렇게 돼. 나중에 가수가 나와서 내가 일부러 먼저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를 확인하면 교재는 당연히 문제만 나와요. 이제. 이게 상향계 정의에 관한 문제가 되겠지? 그래, 이제 요 단원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요번에 얘기는요, 이 중화 반응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중화 반응까지 하면은 딱 소연아, 요거 빨리 써. 일가 연기, 일가 연기. 가수가 뭔지는 산에서 봤으니까 연기는 종류만 쓰면 돼. 중화 반응 좀 하고 중화 다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중화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를 먼저 볼게요. 중화 반응이다. 자, 지금 하는 얘기는 통합각에 나오는 중화 반응하고 다를 건 없어. 중화 반응. 한마디로 산염기 반응이야. 이 HCl 이제 산이라는 물질이고 NaOH는 염기라는 물질이며 Na 상하염기 반응에서 NaCl은 염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이라고 하는 물질은 어떤 애들이냐면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이온화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결합한 물질 통틀어서 염이라고. 알았어요? 전부 통틀면 이제 염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때 이제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고요. NaOH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에 의해서. 근데 실제로 반응한 이온은 여기에 있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실제로 반응한 이온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생성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맞지? 그러고 나선 NaCl은 Na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로 동동동동동동 이렇게 퍼져 있을 거야. 맞지? 그제? 그렇게 되면 이때 전혀 반응하지 않은 채로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애들이 있을 거야. 이걸 구경꾼 이온. 자, 실제로 반응한 이온은 H 플러스고 OH 마이너스 실제로 반응했죠? 그죠? 이걸 알자 이온. 그래서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알자 이온 반응식은 H 플러스 하고 OH 마이너스가 반응하여 H2O가 되는 반응이에요. 자, 여기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때 열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응하면 열이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걸 나중에 이제 발열 반응이라고 발열 반응이라고 이제 또 배울 겁니다. 근데 먼저 얘기할 건 열이 나온다. 그럼 봐봐. 중화가 일어났어. 중화 반응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두 가지 현상이 있겠네요. 첫 번째는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온도 올라가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차가운 수용액끼리 이렇게 반응시켜도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25도가 28도가 되기도 하고 이래. 자, 이유는 금방 얘기했죠? 뭐 때문에?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부피가 증가해요. 얘기가 뭐냐면 100 반응해. 그러니까 산도 100ml, 염기도 100ml. 그럼 더하면 200ml. 맞지? 근데 200ml 조금 커요. 뭐 201, 20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얘는 물이 생성되잖아. 근데 여기서 부피의 변화를 얘기하는 문제는 거의 드물어. 그러니까 뭐냐면 반응 전후에 혼합유의 부피는 반응 전의 부피 합과 같다라고 항상 가정을 내려. 알았지? 그러니까 100, 100이면 200이다. 300, 300이면 600이다라는 가정을 내리는 거야. 그런데 요거는 간혹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알았지? 중화 반응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지금 봐봐. 지금 이게 반응식이죠, 여러분. 이게 알짜면 반응식. 맞지? 그럼 반응식에서 일이 생략돼 있잖아.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뒤에 있는 놈들의 개수예요. 다시 몰수비. 그러니까 다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몰수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1이잖아. 같단 얘기야. 그래서 반응한 H 플러스의 몰수와 또 반응한 OH 마이너스 몰수는 항상 같다. 항상 같다. 근데 이게 이제 뭐와 관계가 없냐면 산과 염기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어요. 산, 염기의 종류와 무관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좀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보세요. 이게 HCl이 있어. NaOH. 자, 둘 다 강산 강염기입니다. 자, HCl이 100개가 있어요. HCl이 100개. 자, 그러면 HCl이 100개 있다면
OH-는 몇 개까지 반응할까요? 100까지, 100이 돼야 중화가 되겠지. 왜 H 플러스가 100개니까 OH-가 100개 있어. 네. 이게 아세트산. 여기다 이제 아세산을 중화할 때 NaOH 쓴 거죠. 자, 아세트산이 100개가 있어요. 그럼 H 플러스가 100개 있다는 뜻이지? 그지? 응? 그럼 OH-는 몇 개? 100개까지 반응하죠. 그럼 봐봐. 이게 강산이고 얘는 약산이야. 강산에 100개가 반응하는 것처럼 약산도 100개가 반응해. 그러니까 종류와 관계없는 거야. 무조건 H 플러스에 있다. 자, 하나 더 해볼까? H2SO4가 있어. 자, 얘가 100개 있대. 자, 그럼 얘는 이가산이니까 H2SO4가 100개 있다는 얘기는 H 플러스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00개지. 그지? 그러니까 OH에서 몇 개까지 반응? 200개까지 반응. 200개가 반응해야지만 중화가 완전히 된다는 얘기죠. HCl에 100개 있는데 CaOH2를 반응시킨대. 그럼 CaOH2는 몇 개가 필요하죠? 50개 필요하죠. 그렇잖아. 왜냐면 OH-가 100개가 있으려면 CaOH2가 5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반응한 H 플러스의 몰수와 그다음 반응한 OH-의 몰수는 같다는 뜻이에요. 일단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반응한 H 플러스와 반응한 OH-의 몰수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그럼 이제 수용액 아니에요? 수용액 전부 다? 맞지? 그러니까 수용액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몰농도라는 거 배웠을 거야. 그지? 그러면 몰농도가 있어.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 자꾸 까먹어요.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알겠지? 자, 위에는 뭐하고 뭐가 있냐면 염산하고 NaOH 반응했지? 맞지? 그러면 염산의 농도 있다 하자. 그다음에 염산의 부피를 곱했다고 하자. 자, 그럼 이 값은 뭐죠? 이거는 HCl의 몰수지. 염산의 농도와 염산의 부피를 곱했으니까 염산의 HCl의 몰수지. 여기다가 하나를 더 곱해. 뭘 곱하냐면 N을 곱하지. 이 N이 뭐냐면 N이 가수야, 가수. 일가산, 이가산, 삼가산 하듯이 그때 가수 알지 이제 이 가수가 이럴 때 들어가. 이거 몰수 아니야. N 가수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뭐의 몰수니? H 플러스의 몰수가 되는 거죠. 염기도 마찬가지겠죠. 염기도 몰농도가 있으면 몰농도에다 부피. 염기니까 이제 프라임을 붙여줄게.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결국 염기 NaOH의 몰수밖에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응? 그럼 여기다 뭘 또 곱해줘? 가수를 붙여. 그러면 이 가수는 OH-의 몰수가 돼.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된다면 위에 자 반응하는 H 플러스의 몰수하고 반응하는 OH-의 몰수가 같은 것처럼 같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됐나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NMV는 N-M-V-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지? 그래서 이 관계를 양적 관계라고 해요. 산연기 반응의 양적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양적 관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우리가 배울 거예요. 아셨죠? 그 전에 2단원하고 3단원 문제 숙제예요. 알았죠? 2단원, 3단원 문제 풀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